자,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x세제곱계수가 1인 3차 함수, 3차식의 px에 대해서 px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이 -1이랑 2-i랍니다. 근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 하나가 약간 의심이 되죠? 개수가 모두 실수. 이게 중요한 단어라겠죠?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근 하나가 2-i면 나머지 근 하나는 루트 앞에 부호 반대 혹은 i 앞에 부호 반대인 2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럼 근이 지금 총 3개란 얘기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두 개로 먼저 2차식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있잖아요. x는 네모, 세모. 이 네모, 세모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세모. 이런 꼴이 된다고 그랬죠. 물론 는영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걸 네모, 세모로 보고 x제곱 네모, 세모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네모, 세모의 곱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 2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i 앞에 있는 숫자 1의 제곱 합치면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를 분배하면 저렇게 2차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2로 이렇게 붙여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3차 방정식이 누구예요? px인 거죠. 이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찾아내는 얘기죠? 이 px에 1 집어넣었을 때 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p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1만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3 곱하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5, 6 빼기 4, 2,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앞쪽에서 지금 배우는 파트가 방정식 파트잖아요. 근데 방정식 파트를 여기다 쓸까요? 어차피 얘 앞에 목차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방정식 이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워요. 여기서 보통 3차나 4차 방정식에 대한 이제 풀이를 주로 배우죠. 그리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연립 방정식이에요. 연립 방정식 배우고 나면 이제 뒤쪽에 남은 게 뭐 부정 방정식 이런 걸 배우는데, 부정 방정식은 상황에 따라 좀 가볍게 하고 갈 테니까 교과에 없거나 설명 굳이 안 하는 교재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연립 방정식은 지금 배우는 이제 연립 방식이죠. 방정식의 일종인데 이제 식이 하나가 아닌 거죠. 2개 이상이 위아래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서 위식과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2 때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이게 연립 방식이잖아요. 그럼 이 연립 방정을 저희가 또 배우는 겁니까? 네, 또 배워요. 또 배우는데 똑같은 걸 또 배우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운 거는 1차와 1차의 연립을 배우죠. 1차와 1차 연립은 보통 가간법, 대입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때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들은 주로 1차랑 2차를 연립하거나 또는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형태로 보통 출제가 돼요. 아무래도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게 좀 더 어렵겠죠. 근데 기본은 얘입니다. 얘를 풀 수 있으면 당연히 얘도 풀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차와 2차 연립은 어떻게 풉니까 하면 1차식을 2차식에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로 가면 1차를 2차로 대입하게 되면 이 식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2차 방정식이 발생해요. (2차) 방식이 발생해요. 그럼 2차 방식 보통 근이 몇 개죠? 2개 나오겠죠. 예를 들어 x 네모, x 세모 이렇게 구하는데, 위에 보면 식이 2개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이겠죠. 연립하는 이유는 미지수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도 있을 테고 y도 있을 텐데 이 식을
식을 y, 뭐 예를 들어 y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y는 없어지고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고 그때 x값 2개 구하고 나면 그 2개에 해당하는 y값도 각각 2개씩 나올 겁니다. 이렇게. 총 1차와 2차를 만족하는 연립방정식 해는 일반적으로는 두 쌍이 나와요. 절대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x값, y값 짝이 되는 하나, 또 xy 짝이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와요. 어차피 뒤에 문제 다 풀어드릴 테긴 할 텐데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식을 풀고 x값이든 y값이든 한 문자의 값이 나오면 그걸 다시 1차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또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해서 일반적으로 두 쌍해를 구한다인데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개씩 중에 어떤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되는 거 줍니다. 그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1차와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꼴이 나오겠죠. 근데 1차와 1차를 곱해 0이 되는 케이스는 앞쪽 1차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뒤쪽 1차가 0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요 1차가 0이 되는 것과 밑에 있는 2차식을 연립하고 혹은 요 1차를 만족하는 XY 관계랑 다시 밑에 있는 2차식을 연립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두 쌍해가 나오고 이쪽도 두 쌍해가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네 쌍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1차와 2차 연립할 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식 푸는 거예요. 2차 방식을 못 풀지 않잖아. 풀고 나서 그걸 대입해서 두 쌍해를 구하고 2차와 2차가 연립될 때는 보통 두 개 2차식 중에 하나가 기치마다 뭐 맥락을 놓쳤어요 지금. 뭐 한참 설명하고 있는 도중인데 기침을 막 하고 나서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맥락을 놓쳤는데 어쨌든 2차는 1차, 2차 연립한 다음에 요 1차랑 요 1차는 다른 식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요 1차를 만족하는 관계에서 밑에 있는 식과 연립해서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쪽 1차가 아닌 이쪽 1차를 만족하면서 다시 이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걸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다고는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자 이제 밑에 얘가 나와 있죠. 여기 풀이가 있는데 근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위에 x-y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자, 보신 바와 같이 위는 xy에 대한 1차식, 아래는 xy에 대한 2차식이죠. 1차와 2차를 대입하다 보면 네, 미안합니다. 자,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형태인데 이런 케이스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걸 대입할지는 뭐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좀 더 대입하기 유리한 걸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식을 x로 정리해 볼까요? 그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x자리 대신에 y 플러스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y자리 대신에 x자리 대신에 y 플러스를 대입하고 식이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y제곱 2y제곱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2y가 나오고 여기 플러스 1인데 이게 25가 넘으면 마이너스 24가 남을 거예요. 2로 약분이 되죠.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이 정도는 금방 얘를 민수분해 하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y 플러스 4 y 마이너스 3. 따라서 y값이 두 개 나와요. y값 하나는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또는 y값 하나가 3일 수 있는데 자 이제 조건이 뭐냐면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y값 종류는 두 종류인데 위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은 공통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y가 마이너스 4를 만족할 때 x값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y가 3을 만족할 때 x값은 4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쌍이 나와요. x-3, y-4, x4, y3 이렇게 두 쌍이가 나온다. 가끔 이제 연립방식 풀다 보면 이거를 순서쌍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 순서쌍처럼 써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보통 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2차 방식 나오고 2차 방식 맞춰서 해를 두 쌍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x제곱 플러스 xy,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밑에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 자,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는 이건 대입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두 개의 2차식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는 보시면 앞에가 x고 뒤는 y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위를 보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 x, 여기 x. 여기 2y, 여기 y. 곱해서 마이너스 2y 더해서 플러스 1 xy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인수분해 해봅시다.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거와 밑에 있는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2차와 2차 연립은 1차와 2차 연립식이 두 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의 공통해를 구하는데 위를 만족하는 xy 관계 중에 이게 0이 되면서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쌍이 있을 테고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아닌 얘가 0이 되는 케이스 x-y가 0이 되면서 동시에 아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을 0 만드는 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었던 게 이 둘을 곱해서 0 되는 게 이거 0일 수도 있지만 이거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쌍의 1차와 2차 연립식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아까처럼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 식을 x는 마이너스 2y라 쓴 다음에 xr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여기 2y 여기 2y 여기 (4y랑) 여기 y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죠? 조금만 땡길게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보면 4y 플러스 3은 0 하고 그 다음에 y-2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죠. 자, 여기 있는 식에서 이제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y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y 하나는 2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y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x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 y 마이너스 3분의 3은 밑에다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밑에다 대입하면 2차식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니까 이왕이면 남은 x를 계산하기 편한 쪽에 대입하는 게 유리하니까 위에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음수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2분의 3. y가 만약 2가 된다면 그때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두 쌍해가 나와요. 이렇게 해, 이렇게 두 쌍. 근데 이거는 이제 위식을 만족할 때의 해인 거고 이제 아래식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x하고 y가 서로 같은 케이스인 거니까 이번에는 x자리,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도 해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똑같은 해인 거죠. 이번에 1차의 관계는 위는 y 값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 x가 나왔는데 이번은 y 값과 x 값이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x 값에 똑같은 y 값, 그 다음에 x 값에 똑같은 y 값 이렇게 주어졌다 보면 되시겠죠. 총 4쌍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원식에다 대입하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고 얘도 그렇고 아래는 얘네 둘도 여기다 원식에 대입하면 둘 다 참이 되는 해가 지금처럼 총 4쌍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될 텐데 아무래도 윗게 인수분해 되는 것 같죠. 위가 인수분해가 여기 2x, 여기 x, 여기 y, 여기 y 둘 다 마이너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y랑
x-y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러니까 얘랑 아래 거를 이제 연립하다 보니까 2x-y가 0인 것과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8은 0. 그러니까 이항을 해보면 얘는 y는 2x가 되겠죠? 이거랑 이거 아니면 이제 이쪽 거 x랑 y 같고 밑에 거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안 넘겨도 되겠다. 이거 왠지 느낌이 넘기지 말고 그냥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둬서 y자리 대신에 2x를 대입하게 되면 4x 제곱에 3을 곱하면 12x 제곱 여기다가 아니요 y자리 대신에 2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2x의 제곱이면 4x 제곱 합치면 7x 제곱 이게 28 x 제곱은 4 따라서 x 값이 두 개 나오죠.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근데 이제 우리 조건은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위도 동시에 만족하는데 위에 있는 조건은 y 값의 x 값의 2배가 y 값이에요. 그래서 y는 4 또는 그게 아니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x, y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 y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한다고 치면 4x 제곱이 28 따라서 x 제곱은 7 그럼 x 값은 제곱해 7이 되는 숫자 루트 7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7 근데 위에 있는 조건 2번 식은 x, y가 서로 같다는 조건에서 푼 거니까 x와 대응되는 y 값은 서로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쌍해가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2차와 2차 연립이죠. 그러니까 뭘 대입하는 형태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 되네요. 죄송해요. 아래 것만 되죠. 위 거는 여기가 인수분해는 되는데 이게 는형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수분해 시도할 때는 는형꼴일 때 인수분해를 시도하는데 위는 는형꼴이 아니라 인수분해 안 됩니다. 밑에 걸 보니까 밑에 게 xx 여기 3y 2y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2 나오는 저런 형태의 인수분해 돼서 아래 있는 식이 x 플러스 3y랑 x 마이너스 2y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두 개씩이죠. 하나는 요거를 이게 0이 되는 관계 x는 마이너스 3y 얘랑 저 위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8 얘를 연립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 x 마이너스 2y가 0 되는 xy 관계는 x는 2y 관계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8을 연립하는 관계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제곱하면 9y 제곱이 되고 빼게 되면 바로 뺄게요. 9y 제곱에 y 제곱 빼면 8y 제곱이 남고 그게 8이므로 따라서 y 제곱은 1, y 값은 뿔마 1 y가 1 아니면 y가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관계는 y 값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x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곱하면 x 값이 나온다. 3 이렇게 자, 다음 관계는 x자리 대신에 2y를 대입하죠. 그럼 2y의 제곱은 4y 제곱 4y 제곱에 y 제곱을 빼면 3y 제곱 3y 제곱이 8인 거니까 y 제곱은 3분의 8이 돼요. 그럼 y 값은 두 개 하나는 플러스 루트 3분의 이게 유리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2죠. 루트 8이니까 유리하면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3분의 2 루트 6 y값 하나는 3분의 2 루트 6 나머지 하나는 반대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여기다가 x값은 여기에 2배 3분의 4 루트 6 여기 2배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6 이렇게 4쌍의 해가 나오겠습니다. 14는 그냥 풀어도 되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돼요. 숫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위 거 하나만 봐드릴게요. 근데 이게 만약 13, 14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거면 뭐 다른 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배워도 되는데 이게 밑에 14, 15번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대로는 문제가 안 풀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릴게요. 첫 번째,
1차와 위는 xy 된 1차고 아래는 xy가 한 번씩 곱해져 있는 2차식이에요. 차수라는 것은 문자가 곱해지는 횟수고 같은 문자와 관계없이 문자가 총 곱해지는 횟수를 차수로 정의하니까 밑에는 2차식이에요. xy에 대한 2차식.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1차를 정리한 다음에 이 1차를 2차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형태죠. 그럼 x 7-x는 10 분배해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는 더하기 10은 0 인수분해하면 x-2, x-5는 0이 되고 x값 두 개 나오죠? 하나는 2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5가 나와요. 근데 관계가 뭐였냐면 y값은 7에서 x값을 빼내는 겁니다. 여기 y값은 5가 나오고 여기 y값은 2가 나와요. 약간 느낌이 서로 반대, 서로 바꿔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형태겠죠. 그 풀고 나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 16을 풀기 위해서 이거를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대칭형이란 뜻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문자가 두 종류죠. x도 있고 y도 있고. 근데 x 자리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해봐요. 그러니까 서로 문자를 바꾸어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하고 x에다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하고 이렇게 썼죠. 쓰고 나서 보니까 약간 배열이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주어진 식과 x, y를 바꿔놓은 식이 서로 사실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x, y를 바꿔놔도 원식과 달라지지 않을 때. 그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은 풀이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잠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보세요. 만약 x가 해가 두 개 있어. 알파와 베타. 근데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해야. 어떤 방정식의 해야. 알겠니? 잘 들어? 어떤 방정식의 해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그 2차 해가 x값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그 문자가 x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t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나요? 이걸 만약 x의 해로 본다면 그는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만약 알파, 베타를 해로 갖는 2차식이 있는데 그 문자가 t였어요. 그럼 이 식은 t-알파, t-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x냐 t냐의 차이점이지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2차식은 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죠. 두 근을 이걸 분배해보면 두 근을 더한 값의 부호 반대 플러스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되 그 문자가 x면 이렇게 t면 이 x 자리에 있는 t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2차식이 주어질 거란 얘기죠. 이해됐나요? 맞지? 이 t는 살짝 지울게요. 이제 설명은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럼 x 제곱한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두 근의 합에 부호 반대 x. 여기는 두 근의 곱에 상수가 만들어져서 0 이렇게 된 거겠죠. 이해돼요? 근데 정리합니다. 근이 만약 두 개 근이 있다면 그 두 개 근을 가지고 이 두 개 근을 가는 2차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맞지? 이거 지울게요.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구하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만들어지죠. 결론은 xy는 해야, 근이야. 맞니? 이 연립방정식에서는 xy는 해 또는 근의 개념이에요. 그럼 위에는 두 근의 합이고 밑에는 두 근의 곱인 거예요. 두 근의 합이 7이고 두 근의 곱이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값, y값을 얘처럼 알파, 베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x값, y값을 해로 갖는, 근으로 갖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텐데 그 2차 방정식의 문자는 내가 임의로 정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냥 t라고 두자는 얘기예요. 중간 과정 살짝 거쳐보면 이 방정식은 t값이 x, t값이 y로 나온다는 뜻은 t-x, t-y로 인수분해 돼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t값 두 개의 합이 x값, y값 두 개 합이 7, 두 개 곱이 10이니까 이걸 분배하면 분명 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분배하면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보면 x 플러스 y가 7이니까 이 자리 대신에 7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x, y 곱이 10이었으니까 이 자리 대신에 10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t-2, t-7, 0. 됐죠? 그럼 t 값이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 하나는 2, 하나는 7. 자, 근데 여기서 t 값은 x하고 y 값이 t 값이죠. 근데 t가 2고 t가 7이라는 얘기인데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t 값 두 개 중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인데 x가 위에는 2를 가져간다면 나머지 y는 7을 가져갈 테고, 만약 x가 2가 아닌 7을 가져간다면 따라서 y는 나머지 값인 2를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 답이 이렇게 두 쌍, 아까 우리가 풀었던 답이 이렇게 두 쌍이 나왔었죠. 7이 아니고 5죠. 왜 이래요? 네. 저런 거랑 좀 이상하네. 5예요, 5.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식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저런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풀어도 돼. 근데 이거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7과 10이니까 약간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두 근이 2와 5. 두근의 합이 7, 두근의 곱이 10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2, 5를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근의 합 7, 두근의 곱 10 이렇게 2차 방식이 만들어져서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x나 y를 쓰지 않고 t를 쓰는 이유는 x, y가 여기서는 근의 개념이니까 x값이 x입니다라는 말이 이제 문자가 충돌되기 때문에 x, y가 아닌 또 다른 문자, 그래서 x, y가 근이고 그 x, y가 x, y를 근으로 하는 어떤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혹은 중간에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2차식을 작성하고 숫자 갖다 꼈더니 이렇게. 심하면 이것도 건너뛰고 바로 일로 가도 돼요. 그냥 바로 이쪽으로. 두근의 합 7, 두근의 곱이 10이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긴 할 텐데 이건 쓰지 마시고 집에 가서 문제 푸시고 그냥 보기만. 이건 아까처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꼴이 아닌 이건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구나. 왜? 이 연립방정식 근은 x, y가 근인데 그러면 근의 합이 2,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아까 우리가 한 대로 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문자를 t로 둔다면 그 t는 x값 또는 y값을 근으로 갖는다. 그럼 t-x, t-y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t값이 x, t값이 y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분배하면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t 플러스 xy는 0이 되고 x 플러스 y랑 sy 숫자를 대입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x, y를 근으로 하는 어떤 2차 방정식에 얘는 두근의 합이고 두근의 곱이니까 그 문자를 t로 둔다면 t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두근의 곱이 상수로는 이런 2차 방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여기서 t 값은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인습을 해봤더니 t-4, t 플러스 2 이렇게 해가 나오고, 따라서 t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제 자리를 정해줘야 되거든. 이 t 값 두 개 중에 하나가 x고 하나가 y인데 이게 x인지 이게 x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두 개 나와요. x가 4를 가져가면 나머지 값은 당연히 y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y. 그게 아니면 x가 야, 나 3 알고 마이너스 2 가져갈래. 그럼 y가 나머지 4를 가져가는 이런 꼴로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니까 2를 더하면 2,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2를 더하면 2,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둘 다 성립하잖아요.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풀어도 돼. 그것도 어려운 풀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이것도 대칭형이에요. 잘 보세요. x하고 y의 각각 다른 문자, 서로 반대를 집어넣는다고 쳐봐. 그럼 원래 있는 식과 바꿔놓은 식이 서로 다른 값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똑같겠죠? 저게 대칭형이에요. 근데 식은 이번에는 아까랑 다른 게 위도 2차고 아래도 2차죠. 그럼 보통 우리는 2차와 2차가 연립됐으면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1차와 1차의 곱으로 바꿔놓고 그 두 개 1차식을 각각 밑에 있는 2차랑 두 번 연립하죠.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는데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요.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럼 2차와 2차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 풀 때는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교과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구조상 보면 교과에 안 맞는데 왜냐면 2차와 2차 연립 중에 둘 중에 아무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교과에서 빼냈거든요.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있었어요. 둘 중에 인수분해 둘 다 안 되는 케이스. 그 무슨 짓을 하냐면 두 개 중에 어떤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떤 짓을 해요. 속으로 보통 하거든요. 뭘 문자를 지워서 결과적으로 인수분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교과에 빠졌어요.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2차와 2차 연립 중에 연립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케이스는 교과에 빠졌으나 이거는 대칭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내리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표현해야 될 식은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를 표현하고 얘를 가지고 그냥 t라고 두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돼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 식의 꼴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x, y는 괜찮은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안 좋다는 얘기야. 이걸 x 플러스 y 형태로 바꿔놔야 돼요. 근데 지금 x 플러스 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래서 약간 식의 조작이 필요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우리가 앞쪽에서 뭘 배웠냐면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거 배웠죠. 합곱이 나오게 얘를 유도해야 돼요. 합곱이 나오게 만들려면 이렇게 합이 나오게 만들 때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고 xy 기억나죠? 이렇게 변형, 저 좌변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우변을 xy는 6 쓰고 나서 여기서 또 약간의 치환을 겹치시다. 약간의 치환. x 플러스 y를 알파라 두고 xy를 베타라고 둬봅시다. 둬보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13, 2베타는 13. 아니면 이게 약간 치환이 굳이 치환 좀 헷갈림 얘기하면 안 해도 돼 사실은.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xy가 6이잖아요. 여기 xy가 있어요. 그래서 6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죠. 너만 플러스 12가 돼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25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x 플러스 y가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럼 이제 풀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x 플러스 y가 5이면서 동시에 xy는 무조건 6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 하나. 아니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이면서 xy가
6인 거 하나. 여러분 이게 두 개의 방정, 저걸 만족하는 xy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여기. 어때요? 여기는 이거.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꼴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두 개의 합의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t 앞에 있는 개수. 두 개 곱이 상수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돼요. 그럼 얘는 x t 제곱 두 개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5t 두 개 곱이 상수항 이렇게 이거 하나 여기는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 하나 답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t 값 두 개 나오죠? 하나는 2 또는 3 나오고 여기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요 t는 뭐를 근으로 갖는 거냐면 xy를 근으로 갖는 거죠. xy를 근으로 갖는데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 모르니까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x가 2라면 y는 나머지 3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x가 3을 갖는다면 y는 2를 가질 수 있다. 앞쪽과 뒤쪽은 다른 겁니다. 숫자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2를 가져가면 y가 마이너스 3을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을 가져가면 y는 마이너스 2를 가져간다. 해는 총 이렇게 4쌍의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짝 헷갈리죠, 이거는? 살짝 헷갈려요. 약간 연습할 때,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는 일단 이거를 꼭 박아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식은 이런 꼴이라는 거죠. 합곱이 필요하고 그 합의 값의 부호 반대가 t 합의 개수. 곱의 값이 t 뒤에 있는 상수. 이런 꼴로 2차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합곱이 필요한데 곱은 있으나 합이 없고 따라서 이 식을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xy 숫자를 집어넣어서 x 플러스 y까지 구하는데 두 개일 뿐이야. 하나도 두 개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 개면 두 개들을 풀면 되고 하나면 풀면 되지 뭐. 합이 5인 경우와 합이 마이너스 5인 경우지만 곱은 무조건 6이니까 밑에 xy는 6으로 배열해 놓고 근데 이 꼴이 나왔죠? 이 꼴이 나오면 여기 부호 반대가 t의 개수 상수항 여기 부호 반대가 t의 개수 이거 상수항 그럼 가벼운 인수분 해니까 t값 두 개 나오는데 그 t값 두 개를 각각 x와 나눠주면 돼요. 2, 3 x값 아니면 3, 2 xy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y 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xy 값 이렇게 잡아주면 총 4쌍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진도를 안 나갈 거고요. 진도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아마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많이 문제풀이 했는데 여러분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거나 혹은 많이 했으나 수업을 우리가 좀 스피디하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질문 다 마무리했어. 그럼 그때는 요 뒤에 있는 진도를 가볍게 나가줄 텐데 혹시 진도 이게 질문이 다 마무리 안 되면 이쪽을 푸는 거 위주로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여기 좀 꼼꼼하게 문제를 여기 안 풀어져 있는 앞에 있는 문제 꼼꼼하게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여기까지 채점지를 드릴 겁니다. 이거 근데 채점지 그때 줬나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줬나요? 아니죠. 여기 앞에까지 줬나? 어쨌든 채점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디까지 채점지를 주긴 줬죠. 네, 그 체크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채점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일단 채점을 다 해놓으시고. 자, 중상과 펴보세요.